8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수사가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은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특검은 앞서 어제 저녁 9시 반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영장에서 빼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방의 소지가 큰 부분은 빼고 수사가 가장 진척된 부분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특정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을 시연한 적도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풀 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사 URL을 보냈을 뿐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승인한 적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자체는 이른바 팩트입니다. 법원이 이를 댓글 조작으로 판단할지 선풀운동으로 판단할지 나아가 팩트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법원 결정에 따라 김경수 지사와 특검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15,000여 대에 대한 운행 정지 처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집니다. 이 차량들만 운행 중지시키면 불타는 BMW 문제 이제 해결돼서 안전해지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BMW 피해 차주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불타는 BMW 얘기 해보겠습니다. BMW 화재 피해 차주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불이 가장 많이 난 BMW 520D로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테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시속 120km 이상으로 장시간 고속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곳곳에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설치한 다음 테스트 중 불이 나면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원인이 뭔지 등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차주들은 또 BMW 120D의 경우엔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가장 강한 강도로 계속 가동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실시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에어컨을 켠 채 대기 중이던 BMW 120D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한 테스트 요구입니다. 해당 차량은 화재 발생 부위가 엔진룸이 아닌 속칭 글로브 박스라 불리는 실내 사물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주행 중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도 아닌 전혀 새로운 상황과 부위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120D 화재는 BMW 화재 원인이 EGR 모듈이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피해자 모임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이 오늘 BMW가 엔진 결함 문제도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쉬쉬했다는 폭로를 내놔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오늘 공개한 BMW 코리아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는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입니다.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과 함께 원동기, 엔진을 더 앞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결함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극히 드문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화재 발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낸 날짜는 7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BMW가 그동안 외부적으로는 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며 EGR 교체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게 다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무슨 이유에서건 국토부도 해당 사실을 열흘 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상 한 통 속으로 같이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오늘 폭로 내용입니다. 그동안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 등에서도 화재가 난 경우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EGR 문제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있는 자료 성실히 다 내놓으라고 강한 어조로 BMW를 압박하며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 중지 명령 발동까지 지자체에 요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BMW에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도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알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오늘 홍철호 의원의 폭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김현미 장관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참여연대 등이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민생 10대 입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 네. 10대 민생 입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먼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또 복합 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또 카드 수수료율의 합리화를 위한 여신 전문금융업법, 네. 또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등이 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그 외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또 서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총 10대 법안이었습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는 하나하나가 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인 것 같은데 추후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좀 집중해 볼까요? 현행법 일단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 한마디로 임차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그 골목의 네. 상권을 살려놓으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턱없이 높은 임대료를 네. 불러서 사실상 임차인들을 쫓아내는 현상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네. 최근엔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던 많이 알고들 계시죠. 네. 궁중 족발 사태가 바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건가요? 일단은 5년 동안 정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또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항할 방도가 현행법상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중족발 같은 그런 폭력 사태까지 이 사태가 커지면서 네. 사회적인 문제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개선하자는 건가요? 일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는 좀 늘려놓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규칙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고 있고요. 네. 독일이나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정도까지는 장기 임대차를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참여연대의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좀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것이 오늘 참여연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뭐 다른 개선점이나 요구사항 더 나온 게 어떤 게 있나요? 건물이 철거가 되거나 이 네. 재건축이 될 경우에 퇴거 보상비 또는 우선 입주권을 좀 보장해달라는 네. 내용입니다. 철거나 재건축 시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 보상비를 보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재건축 후에 우선 입주권을 좀 보장을 해줘서 네. 임차인이 동일한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나아가서 임차료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어떤 상한선을 둘 것들도 아울러 오늘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임차인들에게는 폭염보다 무서운 게 임대료고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게 1심 재판부의 현행법으로는 무죄다 뭐 이런 워딩인 것 같은데 그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1심 재판부는 안전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위력 행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뭐 정확히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라고 인정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네. 정도로 입증이 되었을 때 유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는 이제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 측이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달리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도 성립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결국 현행법으로는 안전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no means no, yes means yes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을 하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안전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no means no rule 그리고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의 이슈를 언급한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요? 이건 뭔가요? 우선 no means no rule이라고 네. 하면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원칙이고요. 네. yes means yes rule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yes라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이상 네.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것을 강간으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네. 이를 통칭해서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이런 죄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아직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도입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 즉 어떤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소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이건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미국이나 벨기에, 독일 그리고 상당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네. 이 비동의 간음죄, 이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이런 원칙이 네. 성립이 되어 있고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유엔이 우리나라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라 이런 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논의가 전혀 안 돼 왔던 건가요? 아니면 논의는 좀 돼 왔던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초중반부터 네.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요. 특히 올해 초 이런 미투 운동이 가열되면서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형법을 개정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즉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딱히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안전지사 1심 무죄 판결이나 비동의 간음죄 이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력의 행사 이런 개념이 네. 좀 좁게 해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 특히 yes means yes 룰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입을 할 때 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랑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월하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십니까? 언뜻 월하의 공동묘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슨 모텔이나 여관 이름인가 하는 객적은 생각도 드는데요. 법률방송 연중규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월하장입니다. 물고기들이 가두리 양식장 가득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떼죽음을 당해 있습니다. 펄펄 끓는 폭염에 바닷속 물고기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 여름 폐사한 물고기가 전국적으로 18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폭염과 관련된 용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수산업법 제28조 월하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하장, 시민들은 무슨 뜻을 떠올릴까요? 혹시 이 월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 월하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월하장, 한자로는 넘을 월자에 여름하, 마당장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름을 넘기기 위한 장소,
즉 여름 날꽃 정도의 뜻입니다. 시민들에게 뜻을 가르쳐줘도 잘 와닿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월화장 하면 여름을 네. 날 꽃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아니요. 뜻을 알려드려도 전혀 모르시겠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수산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월하장 제가 내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28조는 저도 생소한 조항이라서. 사전을 찾아봐도 검색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월하장, 한자를 한자 이어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황당한 한자 조합 월하장. 그 뜻을 알지도 모르는 황당한 단어를 우리 법전에 계속 두고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직원 경력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신현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전 현직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기업 고위 관계자를 접촉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8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